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유럽 인쇄혁명의 시발점, 구텐베르크의 금속어자. 여기서 시작된 인쇄혁명은 곧 지시혁명으로 이어져 유럽의 눈부신 성장이 시작되었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등장하기 전 유럽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나올 동안 겨우 수천 권의 필사본이 출판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쇄기가 유럽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불과 50년 만에 출판된 책이 900만 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보물이다 보니 구텐베르크의 나라 독일이 오랜 세월 자랑스럽게 여겨온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문화재였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에 붙었던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었는데요. 고 박병선 박사님에 의해 프랑스 베르사유 분관 폐지 창고에 잠들어있던 직지 심취호절이 세상에 드러나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의 자리가 바뀌게 된 것이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이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세계 최초에서 밀려났으면 두 번째가 돼야 하는데 제가 왜 세 번째라고 말한 걸까요? 그 이유 역시 한국 때문입니다. 북한 개월 남열대에서 남북 공동 발굴조사단이 금속활자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직지 심취호절보다 더 빠른 시기인 12와 13세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자리가 또 한국에 의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된 인쇄수 역사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런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의 소상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쇄수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맞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껏 발견된 문화재들로 추정했을 때 정작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이 주장을 무너뜨릴 만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면서 또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 때문에 독일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역사의 한편을 수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북 영천 용화사의 주지인 지봉스님. 그에게는 불신 말고도 유난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서지. 서지를 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삶의 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셨습니다. 2017년 4월 초 평소처럼 한 고서적 경매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서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올라와 있는데 4월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매물이었죠. 곧 창고행이 유력한 제품이었는데요. 그러나 지봉스님은 이런 서지조차 흥미있게 생각했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봉스님이 구매한 이 자료의 분량은 총 8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서적을 단순히 재미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봉스님. 곧 이 서적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지는 단순한 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건 목활자로 인쇄된 조보였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11년 광고를 본떠서 만든 조보였던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뒤엎는 대발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것은 독일의 알코멘데 차임퉁인데 이것보다 지봉스님이 발견한 조보가 무려 80년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민간 조보의 발행처는 관이 아닌 식자층에서 만들어졌고 필요한 사람만 구독해서 보는 상업용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은 매일 아침 회의를 진행했고 승정원의 관리가 그날의 주요 소식을 조보소에 전달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소식을 기별 서리들이 글로 적어 조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조보는 손으로 쓰여졌지만 민간 조보는 활판으로 인쇄해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양에 살고 있는 구독자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민간 조보를 받아볼 수가 있었고 지방의 구독자들은 5일에서 10일 정도 진한 조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보는 조선왕조실록 1508년 3월 14일 중종실록 5권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고 1515년 중종이 조보는 예로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훨씬 더 이전부터 조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록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605년에 발행한 독일의 알코멘데 차이퉁이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에서 언급되었던 조보는 실물, 즉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봉 주지 스님이 구매한 이 서지가 모든 것을 풀어줄 열쇠가 된 것이죠. 지봉 주지 스님은 당시 어떻게 이 조보들이 만들어졌는지 목활자 조판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내기까지 했습니다. 민간 조보 1577년 음력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의 소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공의 전에 안부를 묻는 내용부터 경연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전염병이 돌아 소 수백 마리가 죽었고 날씨, 별자리에 관한 기록까지 조정의 정세, 인사, 농사, 범죄, 재해, 외국 동정, 역병 등 정보가 부족했던 백성들을 민간 조보를 통해 부족했던 정보들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보를 보기 어려웠던 사대보와 양반들은 민간 조보를 통한 정보가 출세의 동아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조보의 역사는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언론 탄압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선조가 이 민간 조보를 보게 되었고 이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연히 조보를 보건대 누가 인출하였는가? 이후 민간 조보는 관의 허가를 받고 발간되었지만 3달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조보가 국가의 기밀이 유출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기에 참여한 주요 인물 30여 명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건 세계 최초의 언론 탄압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던 조보는 정말 시조했던 것이었고 학계에서는 종이의 특성이나 글이 배치된 상태 그리고 목활자, 책의 여백 간격을 보았을 때 16세기 후반에 쓰였던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내용과 기록들도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조보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조보는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세계 최초의 신문 공인을 받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까지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알코멘덴 차인투보다 83년 앞서고 중국보다 61년 앞서 활자 조판 방식으로 신문을 간행했던 우리의 선조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단순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만 개발된 나라가 아니라 인쇄술 또한 활발하게 발전했던 나라였음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민간 조보가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공인받아 또다시 세계 역사를 뒤집는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지봉 주지 스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